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원 관련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일단은 명령어를 새로 입력을 받았을 때 이러한 기능,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명령어를 판단하는 조건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받는 행위들 쭉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출력도 입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검증 부분 검토를 좀 해 볼 건데, 자, 저는 이 if은 article write라고 했던 이 if문 자리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rticle write 이 녀석을 else 달아서 위를 멤버 조인으로 좀 변경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죠. 근데 게시판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보통 로그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프로세스 흐름에 맞게끔 그 회원 관련된 기능들을 아티클보다 위쪽에 위치를 시켜줄 겁니다.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 얘는 특수하게 뭐 번호 같은 거 입력받는 거 없으니까 equals로 검증해도 좋겠죠? 그리고 입력 실제로 받는 행위, 얘네들은 4개가 필요하겠네요. 상황에 맞게끔 변수 이름도 적절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id, 비밀번호,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냅두죠. 여기는 다 주석을 좀 걸어 놓고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변수 이름들도 상황에 맞게끔 로그인 아이디, 여기서는 아이디긴 아이디인데 제가 이런 변수 이름을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을 개발할 때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로그인에 필요한 회원의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는 보통 아이디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아이디라는 이름을 언제 썼어요? 게시글 번호로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면 PK,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개념과 상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ID라고 하는 녀석은 해당 데이터의 고유 식별값 정도를 나타내는 특수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추가를 좀 해줄 거예요. 그다음 얘도 로그인 패스워드, 비밀번호 확인은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정도라고, 그다음 이름은 네임 이 정도로 지어줄게요. 자, 입력을 무사히 다 받았다면은 그 뒤에 이제 출력문이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출력문이 이런 거였죠? %s. 왜냐면 여기다가는 번호 같은 거 넣어줄 게 아니니까 문자를 넣어야 되니까 %s로 구멍 내주고요. 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은 로그인 아이디도 좋아요. 이름도 좋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당연히 지금 당장은 뭔가 입력이 잘못되어도 얘네 둘이 값이 달라도 가입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회원가입 기능을 간단하게 다 만들어내면 이 녀석이 출력되는 시점은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시점이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로그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값은 실제로 회원가입이 되는 회원의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줘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리고 일단 이 검증보다 실제로 회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게시물 작성된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서 얘는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 조립이 되었죠. 그리고 그 객체를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얘는 완벽한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관까지 진행을 했던 건데, 회원 데이터는 다를까요? 회원 데이터도 역시 동일하겠죠. 얘도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완성된 이 회원이라는 데이터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조립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러한 녀석을 하나 더 만들 거고,
이름은 멤버스. 그리고 여기에는 제너릭이 아티클이 아니라 이제 멤버라고 하는 제너릭이 들어갈 건데 아직 우린 이런 걸 만든 적이 없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하나 볼 거예요. 얘 왜 썼어요? 게시물 번호를 중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값을 변화를 주기 위해 변수를 사용했죠. 자, 멤버, 회원도 결국에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고유한 식별값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회원에서도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회원이랑 아티클 같이 쓰면 되나요?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같이 쓰게 되면 1, 2, 3번의 게시글이 있는데 회원 가입은 처음 했어요. 그 회원은 4번 회원일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 쓰면 5번 글이겠죠. 얘네가 섞여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초기화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멤버스 라스트 멤버 아이디 이렇게. 이거 없으면 이 녀석들은 그냥 공간만 비어있는 공간만 존재하는 녀석들이고 초기 값으로 널 얘는 0 들어가 버릴 거니까. 그쵸? 물론 여기서는 0을 우리가 어차피 선수 초기화를 하더라도 0을 넣어주곤 있지만 얘가 제공하는 기본 값을 그렇게 우리는 자주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멤버 클래스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멤버라는 클래스는 역할이 어때요? 객체로 만들어서 회원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멤버는 데이터 트랜스포머 오브젝트의 의미가 부합하겠네요? 우리가 아티클을 만들어 놓은 패키지랑 같은 아티클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닐까요? 얘도 게시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의 객체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인데 멤버도 회원이라는 데이터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니까 DTO라고 하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이 녀석 패키지 안쪽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지 않을 거고요. 아티클을 그냥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컨트롤 V까지 해버리면 이름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바꾸라고 나와요. 여기서 멤버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티클 클래스랑 동일한 모양인데 클래스 이름만 멤버인 녀석이 생겨났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생성자 이름까지는 얘가 바꿔줍니다. 변수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 클래스 이름과 생성자 부분은 알아서 바뀌어요. 자,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네. 오케이. 자, 멤버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티클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그럼 복사해요. 그리고 컨트롤 V 이러면 붙여넣기입니다. 그냥 이 패키지 내에서 해당 클래스 복사했다가 붙여넣기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이름만 우리가 쓸 이름으로 제대로 지어준다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이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클래스 만들어서 타이핑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개발할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그때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변수, 생성자, 메서드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클래스가 어떤 역할인지를 정의하는 어노테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달릴 거예요. 근데 그런 어노테이션들은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실제로 자주 깜빡깜빡 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부여를 하다 보면은 역할에 맞는 그 코드를 좀 빼먹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에러가 나겠죠. 근데 애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동일한 역할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한 형태로 그 상태에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들은 어떠한 개발을 진행을 할 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코드들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어내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 상황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실수를 줄이려고 오히려 그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멤버 클래스 만드는데 아이디 얘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회원가입 1, 회원 정보 수정 1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은 만들지 않을 거라서 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는 데이터는 내가 저장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복구를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얘는 저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스럽긴 해요. 쓸 데가 없으니까. 저장을 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려면 해요. 근데 그렇게 객체로 만들어 놔 봤자 이 데이터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저장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저 패스워드 체크라고 하는 녀석은 진짜 순순히 가입 시점에서 둘이 일치하는지 사용자가 오타를 낸 게 없는지 검증을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회원의 정보, 회원의 데이터로 저장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변경했고 변경된 변수에 따라 생성자 모양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 다음 스트링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까지 상황에 맞게끔 형태를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게터 세터는 싹 다 지워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아니었죠.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여기서 한 번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클래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갖춰야 될 건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임포트 시켜줘야겠죠. 자, 근데 멤버라는 이 녀석은 임포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나옵니다. JDK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멤버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는 거니까 이걸 잘 보고 이게 내가 만든 게 맞아 라고 하면 그 녀석을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러 사라진 상태에서 자, 이제 멤버 객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멤버 타입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난 멤버 객체 하나 만들어 내겠다.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값은 로그인 아이디부터 라스트 멤버 아이디 넣을 건데 이 녀석 값 증가되는 거 하나 필요하겠죠? 이거. 근데 이름이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 증가시키고 넣어주고 근데 여기다 넣을 때에도 사실 이렇게 증가하고 넣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이미 이거 테스트 데이터에서 해봤잖아요. 이래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REG 데이트니까 현재 시간과 날짜 유틸에 있는 거 갖다 쓰고 업데이트 데이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로그인 아이디 이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죠. 변수로 담아놨던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까지 이렇게 해서 멤버 객체를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 멤버는 멤버스에 저장을 안 해주면 이 조건문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사라질 거예요. 멤버스에 ad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입 성공했을 때 실제로 멤버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자, 하나 만들어 보면 되죠. 여기다가 cmd equals 테스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멤버스를 순회하는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get id 말고 아이디도 하나 합시다. 그리고 이름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회원가입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입을 했고요. 한 명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명령을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나온다. 이게 1번 회원에 대한 데이터, 이게 2번 회원에 대한 데이터 진짜로 저장이 잘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테스트를 완료했으면 불필요한 건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예전에 했던 아티클 리스트랑 거의 동일했던 거예요. 방금 보여줬던 테스트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양식을 안 맞췄고 그냥 값만 꺼내서 보여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회원 기능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회원 리스트를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원 리스트 기능을 안 만들 거라 이렇게 테스트로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아티클 리스트처럼 그런 기능을 만들 거였다면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입, 실제로 저장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진짜 가입을 어느 정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죠. 이거 정말 간단해요. 중요한 건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했을 때 이 둘의 값을 보고 틀리면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게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값을 비교하는 행위는 그냥 조건문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거 equals 이거 둘이 같아? 물어보면 똑같 되는 거죠. 근데 안 같을 때는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아이디 입력 받습니다. 저장하죠. 비밀번호 입력 받아요. 저장하죠. 확인 입력 받고 저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둘이 데이터가 틀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코드를 다시 올려보낼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절대로 없어요. 불가능. 그거는 자바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는 아니어도 맨 처음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키워드가 하나 있었죠. continue라고 하는 녀석. 자, 우리는 그래서 무한 루프로 이 녀석들을 가둬야 됩니다. 반복문 안에 가두질 않으면 이 코드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반복문으로 가둬놓으면 내가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얘를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복으로 가둔다. 이게 사실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가둬놓는다. 그리고 둘 다 입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검증해야죠? if문을 하나 사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로그인 패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equals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얘랑 같냐 물어봐요. 그럼 같으면 true죠. 그러면 같을 때 조건문 실행하겠네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먼저 검증해야 된다고요? 네, 부정적인 상황. 그럼 지금은 같지 않은 상황을 검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같지 않대요. 그럼 사용자한테 하나를 보여줍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올라가야죠. 그러려면 continue. 그러면 이제 이 continue는 이 while문에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 녀석으로 올라가겠죠.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갈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내려왔어요. 이 조건을 뚫고 이 조건을 실행하지 않았대요. 거짓을 만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둘이 일치한 상황이죠. 그때는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야겠네요. 그렇죠? 틀린 경우는 이 조건 때문에 계속 걸려서 컨티뉴로 올라갈 거니까 실제로 일치했을 때는 문제 없으니 빠져나가라. 이렇게 코드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로그인 패스워드 이쪽에서 빨간 줄 나와요. 얘가 나오는 이유는 이 로그인 패스워드가 선언된 위치가 while문이죠. 그러면 얘는 이 while문 바깥에서 못 써요. 그럼 얘가 여기서 입력받은 이 변수가 가진 값이 결국 여기서 활용이 되려면 이 while문보다 더 바깥 세상에서 선언되어야지 생존을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바깥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재할당의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초기값 널 넣어놓은 이유는 초기값을 안 넣어도 사실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지금은 재할당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에러는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초기화를 해놓고 재할당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값 널로 초기화를 한 거고요. 입력 받으면 재할당 할 거고 그 다음에 확인 입력 받고 얘는 밖으로 안 나가도 되나요? 얘는 안 나가도 되죠. 여기서 검증하고 나면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녀석도 멤버 객체에 저장을 해줬다면 얘도 밖으로 나갔어야겠죠. 근데 저는 얘를 저장하려고 안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나가도 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멤버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 입력을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해요. 근데 비밀번호가 틀렸대요. 그러면 메시지 나오면서 비밀번호로 입력받으러 간다. 비밀번호가 틀리면 계속 입력받는 거죠. 자, 근데 일치를 하면 넘어갈 거예요. 이름도 입력을 받으면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멤버가 저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아직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한 거죠? 아무런 데이터를 넣지 않았는데 가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웹사이트가 회원가입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놨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로그인할 때 아무것도 안 쳐야 돼요. 그게 로그인이 된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계정의 의미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백들은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필수 입력 정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필수 입력 정보인데 얘네들이 제대로 입력을 안 하면 이건 필수 입력 정보니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해라고 막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공백 검증 같은 걸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를 우리는 공백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가 널이 아닙니다. 널은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 공백 검증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 하나만 더 달아주고 끝내볼까요? 이제 이 부분에서 안 걸리고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라는 건 비밀번호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근데 비밀번호는 딱히 이걸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군요. 이거는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거 할 때 해보죠. 음. 네. 으흠. 으흠.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런 것 같은데 틀리는 상황을 5번 정도까지 가다가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 때도 틀려버리면 그때는 가입을 그냥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그냥 변수 하나를 이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을 한 번 시도를 할 때마다 일씩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 틀렸다 검증을 하고 났을 때 이 자리에다가 i가 5랑 같다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해라. 이래도 되겠죠? 이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멤버 조인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계속 틀려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안 나가네? 너 왜 안 나가니? 아, 여기서 걸리는구나. 그럼 얘는 이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티를 좀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실패했어. 가입하지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같이 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테스트니까 횟수를 좀 줄여서 할 걸 그랬네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근데 이러면 이제 이름으로 가니까 이름으로도 아예 못 가게 하려면 브레이크로 해서 얘를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걸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걸 그냥 그대로 코드로만 옮겨보자면 이렇게. 그럼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i는 5일 거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로 나온 다음에 이거 검증 먼저 해서 명령어 받으러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해보고 그때그때 또 수정을 해나가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명령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짜놓고 이거를 조금 더 최적화를 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또 고민해 보다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용해 보면 되고 이런 느낌?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사실 회원가입 쪽보다는 로그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렸을 때 로그인 시도를 못하게 막아주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면 좋은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백 검증에 대한 거 그리고 플러스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복 체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시도할 때 사용자가 지금 나 아이디 이런 거 쓰고 싶어 라고 입력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디로 이미 가입된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이야. 넌 이거 쓸 수 없어. 라고 해놓고 아이디를 다른 걸 입력받게 다시 얘를 띄워줘야겠죠. 이게 이제 중복 체크 기능인데 회원가입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도 제가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